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멈추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이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우리 주변에 다가오다 못해 점점점 사용처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코인, 비트코인의 어떤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사용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이렇게도 쓰인대요 이런 것들 좀 혹시 있을까요? 비트코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맥시 계시다. 변사님이 잘 그가 나설 때가 왔군요. 네, 그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요즘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사용처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접한 뉴스 중에 재밌는 거는 그 미국 프로축구 풋볼 리그 선수 중에 러셀 오쿵이라는 선수가 그 연봉 1,300만 달러래요. 연봉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딜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네. 제가 왜 1회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잭 멜러스라고 하는 사람 예. 발음 좋아요. 네. 하는 회사, 네. 그 회사가 이 러셀 오쿵 선수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우리 앱을 이용해서 연봉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그 기업 환전도 해주거든요. 달러와 비트코인과. 그래서 달러로 절반 받고 비트코인 반 환전해주고 요걸 이제 약간 프로모션처럼 하는 거예요. 딜이 네. 있었구나. 또 이제 비슷하게 하는 곳이 그 UFC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프란시스 은가노라고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은간호? 네. 은간호. 은가노 아시죠? 알지, 이름. 은가라고 그렇고 깜짝 놀랐어. 은간호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은가노도 비슷해요. 은가노는 이제 캐시앱이라는 앱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대전료의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솔루션 앱들과 스포츠 선수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연봉이나 어떤 대전료 같은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그런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뭐 회사원들도 월급을 뭐 한 절반 정도. 소소하지만. 절반 정도를 코인으로 받고. 안 그래도 그거를 좀 회사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요? 실제로? 회계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아직은 좀. 네,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불과 몇 년 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현행법상 네. 그 법정 통화로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으로 줄 수는 없는데 그렇지. 근데 뭐 복잡하게 계약서를 쓰고 사전에 합의를 하면 가능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정규직 고용된 정규직들은 그렇게 돈을 못 주는데 프리랜서들은 최근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거의 원화를 안 써요. 다 이제 USDT나 아니면 뭐 USDC나 BUSD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뭐 가령 원고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용역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 거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달러 가치가 또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뭐 IMF처럼 원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하시는 프리랜서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것도 생기겠네요 하면 그게 이미 어디선가는 시도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그러네. 이런 데도 쓰인대요 하는 거 있을까요? 저 최근에 듣기로는 키오스크에서도 코인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또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국내예요? 네? 국내에 한국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키오스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국내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QR이랑. QR로 해서 다 할 수 있죠. 지갑 간 거래. 다 가능하죠. 하려고 하면 하는. 근데 궁금한 게 키오스크로 결제를 되게 만들어 놓으면 밥 먹기 전과 후에 가격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밥 먹기 전과 그거는- 후에 코인 가격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거는 그냥 적당한 시점으로 합의를 하면 돼. 이제 내가 전문용어로 결제를 하는 쇼부. 결제를 하는 시점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들고 되고. 들어올 때로 갑시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나갈 때로 갑시다. 빅맥이 만약에 뭐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가격에 맞게 그때 딱 결제 시점에 딱 그 뭐 비트 몇 이더 이렇게 떠주면 되지 않을까요? 딱 찍고. 빅맥 지수로. 네. 빅맥 지수로. 좋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네네. 내가 생각할 때 이 빅맥을 햄버거를 먹는데 네. 빅맥을 주문할 때보다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빅맥 가격이 5,000원이다. 5,000원어치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매일이 도박이다. 네. 도박이 아니라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이게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르면 잘 것인가? 최근에는 말이 되는 게 원화 변동률도 그렇지 높네. 상당히 높으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원화가 변동성이 커졌어. 아 원화도 그렇지 지금 또 좀 어마어마하게 좀 환율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돈을 외국으로 빼기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빼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되게 쉬워지고 있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소비하는 거에 목숨을 거시는 굉장히 그쪽에 집중해 있는 또 커뮤니티나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향들이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네네. 그 어떤 조그만 이렇게 결제 포스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포스기를. 이게 일단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요. 네. 기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사서 조립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조그만 이제 계산기처럼 생긴 기기를 직접 만든 거예요. 그 기기가 뭐냐면 이제 계산기 같으니까 자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자기 자녀가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키는 뭐 어떤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용돈을 주는 거죠. 네네. 용돈을 줄 때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액을 써서 네네. 주는 거죠. 그 자녀한테 자판기와 연결된 월렛, 지갑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가 컸을 때 물려주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고 그 자녀만 오직 나중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걸어놔서 진짜 이제 자산을 물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주변 지인이 있어요. 야, 그거 열심히 해야겠네. 그 친구는. 예. 아, 그러니까 한 번 해주지 않고 이렇게 뭐 저 어릴 때 뭐 심부름하고 아빠 구두 닦고 엄마 흰머리 뽑아주고 뭐 그러면은 이제 얼마씩 주던 거를 코인으로 준다. 그렇죠. 와, 희한하네요. 나중에 그것도. 그게 상속했을 당시에 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그 세금 문제도 좀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네. 속 증여세 내야죠. 네. 성실 납세 해야 됩니다. 저는 또 좀 전에 말씀 시작하실 때 약간 물려줄 때 이제 그런 세금 좀 털어보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더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사건이었네요.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월렛을 만들어 갖고 주고 있다. 납세는 잘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 사내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빗썸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강연을 해주셨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을 잘 방어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랑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정작 하락장일 때는 그래도 약간 좀 디커플링이 와서 네. 어느 정도는 하락을 잘 방어를 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기업에서도 앞으로는 이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상승장이 왔을 때는 다른 기존에 있는 그런 지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견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에도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데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업권법이 마련이 되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제일 먼저 살 게 뭐냐? 저는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이더리움이고 나중에 이제 알트겠죠. 예, 근데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야 되니까 알트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뭐 무슨 얘기하다가 저 같은이라는 말이 나올 때 눈이 슬퍼져요. 예. 아, 재밌는 표정이에요. 네. 네, 인생 정말 짧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다 근데 저 같은 저 같은 때 항상 이 눈썹이 내려가면서 네. 아 정말 재밌는 모든 표정. 개미 투자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슬퍼지셨네요. 네. 뭐 예전에는 2017년, 18년 요때는 실제로 그때 코인맵이라는 그 앱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코인맵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가게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 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의 몇몇 방송에서도 다룰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 광흥창역에 가면 카레 가게가 있거든요. 하래요. 예. 예, 그 카레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거를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 가게에 가면 비트코인 가맹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그 가게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접고 네. 뭐 이제 여행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네. 혹시 거기 사고가 거북이 네, 거북이 뭐가 있는 네, 카레 거북이 슈퍼.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저 갔었는데 대학원 때 교수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를 해보는 그런 컨셉들의 가게가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쓴다고 하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네. 결제용 이제 네트워크가 따로 생겼어요. 네네. 그때 없었던 게 생겨가지고 그걸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 최근에는 주로 자산으로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분은 얼마짜리 카레를 판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궁금하네요. 결제할 때는 7,000원이었는데 어. 먹고 나갈 때는 뭐 7,800원 그리고 계속 오르겠죠. 네, 그랬지. 한 달 있으면 그게 이제 뭐 12,000원 되고 뭐 약간 이런 대박이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미국에서 그 대학 간 그 스포츠 리그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2012년에 어떤 대학생이 네. 이제 되게 라이벌 대학교끼리의 어떤 그런 미식축구 경기였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고 이런 자리였는데 이제 어떤 대학생이 크게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QR 코드를 딱 받고 엄마 나한테 비트코인 줘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전국에 생방송되는 TV에 그게 잡힌 거예요.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그걸 보던 대학생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학 리그니까. 그걸 보고 이거 뭐지 하고서는 그 QR 코드 찍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 나오고 엄마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문구가 뜨는 웹사이트가 뜬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저 비트코인 보내보자 여기 한번.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22비트코인이 모였대요. 이야. 그때 22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지금 같이 이제 가치가 그렇지. 크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재미삼아 보낸 거죠. 저기 아프리카 별풍선 쏘듯이. 맞아요. 아 웃겼다 이러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밌었다, 친구가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죠. 그 친구가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네. 아마 22비트코인이니까 뭐 40억? 50억? 지금 제가 여기 이더리움 지갑을 좀 까도 될까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아, 그럼 우리 넷이 한번 하시죠. 저 BAYC 사고 싶어요. BAYC 사고 싶어요. 그거 짤이 돌아요, 짤이. 그러니까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사진, 그 모습 캡처를 해서 포토샵. 자기가 자기 QR코드를 포토샵에서 넣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제 또 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아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정도의 지위일 때 일어났던 일이고 최근에는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은 게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알트코인을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한테 네. 그냥 돈을 에어드랍 해줍니다. 아 예쁘네 이러면서. 네. 그냥. 혜택을 받았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트위터 같은데 보면 자기 지갑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놓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후원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비트맥시잖아요. 비트맥시인데 비트맥시로서의 활동을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이 보시기에 아 너무 참 바람직하고 예쁜 청년이네. 이러고 이제 저도 연결해놨는데 아직 안 줬, 아무도 안 주세요. 아무도 안 줘요? 네. 이거 안 되겠네. 네, 팬만 한 번 들어야겠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저희 같아요. 티셔츠를 하나씩 맞추시죠. 자기 개인 지갑 QR을 여기다 딱 달고. 좋은 생각이다. 아니, 오늘 지금 방송 들어 처음으로 눈빛이 이글이글. 아니 진짜. 재밌으시면 쏴주세요. 아니 땀벌들이 이런 말 하면 장사되겠거니 하겠는데 정효준 PD님이 그런 말 하니까 진짜 다음에 입고 올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요. 이 광결인 눈빛이 정말 가끔 무서울 때가 여러 개 있단 들고 말이야.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종류별로 이렇게. 저 그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들은 건데 무슨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피자 사 먹은 이야기 하나 네. 있는데 그래서 피자데이라는 게 또 그쵸. 우스갯소리로 네네. 네. 거래소들이 많이 이벤트 합니다. 특히. 업비트에서 그러니까 피자데이라고. 피자데이가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처음 피자 2판을 시켜 먹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무슨 피자였죠? 파파존스였나요? 파파존스. 네, 파파존스 피자라는 그 브랜드를 사 먹었는데 피자 가격이 비트코인 2만 개였나요? 1만 BTC. 아이고, 1만 BTC를 피자 값으로 냈고 파파존스가 그렇게 비싸진지 몰랐는데. 예, 두 판 가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된 첫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념해가지고 날짜가 있어요. 그 이제 트랜잭션이 찍힌 날짜가 그 날짜에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그날 피자를 많이 쏩니다. 이벤트를. 재밌네. 뭐 거래를 얼만큼 하신 분한테 뭐 쏩니다. 내지는 뭐 선착순 몇 명 뭐 신청한 사람들한테 피자를 쏩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하죠. 도미노 주던데요. 그래요? 퍼포먼스를 줘야 약간 좀 일종의 그 피자 사 먹은 사람들의 능욕 아닌가요? 다 같이 놀리고 근데 이제 그걸 사 먹냐? 근데 이 DC 인사이드에 주식 갤러리라는 그 주식하는 투자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이제 피자가 되게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선착순 30명 피자 쏩니다 피자 이러면 쏜다. 이메일 쫙 달려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어떤 사람이 시작한 이벤트인데 네. 그런 거가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나면서 약간 투자를 했는데 많이 벌면 뭔가 나눈다라는 느낌이죠. 자기가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커뮤니티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피자를 쏜다고 해놓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착불로 쏘고 이런 것들. 받은 기분이 되게 나쁘네. 뿌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C 인사이드의 그 어떤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피자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크립토 정서를 좀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만 있어봐. 만 BTC면 얼마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1만 곱하기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치면 대박이네.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00억, 100억, 1000억, 3천억 원? 아유 피자를 무슨 3천억 원어치를 먹고 그분이 만 개를 그때 그렇게 썼잖아요. 네. 그때 당시 시세로 한 41불 정도 됐대요, 그게. 근데 4천 개가 남아 있었대요. 네. 그 4천 개는 또 몇 달 후에 컴퓨터 쓰는데 그냥 썼답니다. 아이고 1만 4천 개를 그분이 채굴한 건데 이분이 2019년인가 그 앤더슨 쿠퍼라고 되게 유명한 방송인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네. 1만 4천 개를 그렇게 써버린 거에 후회하지 어떻게 않느냐. 생각하냐? 네. 근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짜요? 쿨하게 대답했대요. 그럼 그 뒤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채굴을 하셨나? 소문이 있어요. 그분이 그쵸? 엄청나게 많은 채굴을 해서 이미 뭐 14,000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도 근데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해놨겠지. 그랬을 수 있죠. 더 해놨으니까 그거로 뭐 피자도 사 먹고 한 거겠지.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정말 또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각적도 이제 뭐 이렇게 사용처들까지 점점 이렇게 좀 커져 나가고 있구나, 확실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네. 오늘 배 기자님은 오늘 원래 못 오기로 돼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원래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네. 네. 원래 싱가포르에서 또 싱가포르. 네, 요즘 싱가포르 갈 일이 되게 많아서 그러네.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도 되게 돼가지고 전문 용어로 까였죠. 그렇군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네 글자로 끝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좀 여쭤볼게요. 네 글자 뭐 해볼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네 글자. 피자 사줘. 피자 사줘. 좋습니다. 야 정말 아무거나 드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자 피자 사줘. 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반말이라 좀 그런가요? 피자 사줘요. 피자 사줘. 저희에게 그 피자 사주는 일은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피자를 사주는 일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 오늘 네 글자 피자 사줘로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끝부분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실 거예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피자를 사달라고 그러나. 네, 하지만 저희에겐 그 피자가 좋아요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한테 제발 좀 피자 사줘.